전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 4번 23년도 명시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죠. 네. 저희가 뭐 조금 전에 기획실 오전에 행정감사하면서 부탁 말씀도 드렸고 또 제언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지금 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취지가 뭔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 33개도에서 공모를 응모했는데 저희들 좋게 33개소 확정이 돼서 이게 국토비 한 7대 3으로 비율로 상당히 지방에서는 좋은 어떤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내시가 11월 달 되다 보니까 네. 예산 편성 시기도 늦었지만 그해 공사를 다 못하니까 올해로 명시를 해서 지금 올해 설계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국토부에 이제 한시적인 사업일지 아니면 지속 사업일지는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 이런 명시사고 이월 현황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2025년도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이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올해에 뭐 11월 달에 뭐 확정돼서 내려와서 25년도 갈 게 아니라 26년도 것을 올해 해야지 맞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국토부 재원이 네. 26년도 재원이 아니라 네. 아니 근데 25년도 매번 이 사업이 지금 그린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 이렇게 명시사고 이호라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아침에 팀장님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려서 요약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 것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고 국토부 자체에서 뭔가 이런 어떤 것들이 시스템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아마 계속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네, 그죠? 그럴 확률이 많고요. 예를 들어 네. 사업이 단순하게 네. 한 건에 예를 들어서 3억이다. 네.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저희처럼 건수가 많고 예산이 많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명시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아마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된 사업이어서 그렇게 사업의 양은 많지 않죠. 개천은 많지만 33개소이긴 하지만 사업비 자체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토비 합해서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아, 잠시만요. 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개소예요. 네, 개소당 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지금 전체 다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단열재를 잘 되게끔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지금 그 보강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순한 창문만 네. 교체한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경로당 뼈대만 놔두고 네, 창문, 냉난방기 모든 걸 다 이렇게 네. 올 내부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네. 단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러면 24년도에 그린 리모델링 지금 사업량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 놓은 네. 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진료소 네, 8군데인가 지금 했고요. 네, 네. 경로당은 저희들이 추가로 엊그제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3개만 더 넣어달라 해서 경로당 3개가 지금 해서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네, 지금 네, 올해 지금 공모 예, 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33개소 경로당 예. 뭐 포함해서 이 자료 좀 그 추후에 저희가 행감이 끝난 시점에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4번에 관련해서 명시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하는 이유는 이 사업량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이다.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명시 이월 될 거라는 것을 추론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일리는 예.
어쨌든 국토부에서 자체에 이런 어떤 그 지자체의 어떤 그 어려운 사항을 계속 그 정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낸 그런 사업비들이 11월 정도에 내시가 돼서 금액이 내려오면 그 한 달 사이 사업할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용역 자체도 좀 빨리 좀 하고 국토부에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 사항을 조금 건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페이지 수는 47페이지, 번호는 1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조금 오전에 기획실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혼의 및 개체 현황 건에 관해서 지금 제가 그 전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의 이혼의 건수는 총 몇 회인가요? 이혼의 저희들이 8개 위원회 작년에 22회 했습니다. 20회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니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공시 이혼회 지금 이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23년도에 각 그 실과 단소의 이혼회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조금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의 어떤 발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종합민원실에서 자료상에 미스가 있었던 것인지 좀 자료가 좀 상이한 게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과 총괄하고 있는 행정과와 종합민원실과의 좀 정확한 데이터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는 지금 현재 4건의 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 서면 지금 보니까 서면이 4건인가요? 대면 하신 건가요? 이건 우리 공시지가를 네. 이렇게 대해서 아마 심의하다 보니까 네. 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선택 사항이니까요. 선택 사항이다 서면으로 되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조금은 모시고 하셔도 되는데 지양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에 하는 심의는 서류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정말로 그동안에는 뭐 저희가 코로나 전국 등등의 이유로 어떤 사유가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는 위원회 특성상 서면은 좀 지양하시고요. 대면으로 심의회를 좀 개최해 주셔서 또 그 알 권리 차원 그리고 정확한 어떤 그 위원회 심층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고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 양성평등 규정에 준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준수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지금 각 위원회별로 네. 양성평등의 그런 비율에 대해서는 네. 바꿔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의 어떤 정비 이런 부분도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양성평등법에 좀 준해서 각종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게끔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네. 새로 이쪽 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13번 민원 처리 현황 지난 한 해 동안 민원 처리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민원 처리 사안에 따라서 뭐 5일 이내 또 10일 이내 15일 이내 미처리 건수가 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죠. 미처리 건수가 지금 8건인데 미처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개발행에 따른 심의를 합니다. 네. 거기서 충족이 안 되게 되면 보완을 시키든가 네. 이런 경우에는 처리가 좀 어려울 사항도 있고요. 또한 건축허가 시도 구비서류가 미비당에 대해서는 보완의 어떤 시기가 네. 그 기한까지 안 되면 취소를 하든가 이런
미처리 사유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민원을 처리하면 고충 민원도 있고 악성 민원도 있고 이해 충돌적인 민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처리하고 있는 담당자는 몇 분이시죠?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각 내 업무에 대해서 내 담당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창구 민원처럼 자동차 쓰는 너가 벗어 이런 네. 개념이 아니고 예. 내 업무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내가 하는 거니까 네. 담당자 특히 이렇게 명단적으로 네. A 민원은 너, B 네. 민원 이렇게는 물론 창구에서 네. 길차적인 민원을 하실 거라고 봐요. 음. 그러나 이차적인 민원은 현장에 나가서 또 민원인을 만나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아니면 민원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하고 이런 분은 한 분 정도 계시지 않나요? 아니 그런 분은 네. 그 업무 담당자가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네. 그럼 민원 창구에 계신 분은 거기는 접수만 하죠. 그러니까 접수 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종합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분은 담당 업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아니 그 말씀이 건축계 5명이면 네. 건축팀이 다 5명 민원 담당이죠. 자기 지역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뭐 인허가가 됐던 네, 건축이 네. 됐던요. 네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 뭐, 부서 본 게 아니라 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위생 업무는 위생계 담당자가 네, 당연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죠. 경무에 시달리지는 않나요? 경무에 시달린 직원이 있겠죠. 말은 안 해도. 네네네네. 네, 그렇지만 현황에 대해서는 네. 좀 파악이. 자, 여기에 맞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우연찮게 저희들이 이제 22년 행감, 23년 행감, 또 24년 또 행감을 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뭐 상반기, 하반기, 뭐 1박 2일 코스에 또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예산 편성의 길을 저희 또 행자위원님들께서 터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의 성과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그 행정자치 위원님들 계시고 또 저희 국민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 그 의회에 어떤 내용을 확인차 봤더니 고흥군 종합민원실이 칭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어떤 부분이었냐? 그동안에 코로나라든지 악성 민원이라든지 창구에서 오는 어떤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단순히 그쪽 그 지자체에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이건 너무너무 그냥 일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모 의원이 우리 고흥군의 자료를 빼가지고 자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면서 자 고흥군 가서 배워오십시오라고 종합민원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 실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로 정서적인 지원과 그리고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칭찬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좀 더 저희 그 종합민원실로서 또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 업무상 스트레스 많은 민원들이 이런 힐링 프로그램 자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네.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자 혼자만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의무다 그럼 그 또한 스트레스겠죠. 하지만 분명히 교육의 효과는 지대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죠. 지금 현재 페이지는 52페이지고요. 그리고 17번 지금 생활불편 민원 맞춤형 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생활불편 민원 맞춤형 서비스의 취지가 뭔가요, 실장님? 이게 상당히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는데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네. 가장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빨간 우체부 아저씨들하고 MOU를 해서 그분들이 매일매일 곳곳을 다니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정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정리를 해주는 어떤 사업 성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생활 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민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간 우체부 아저씨들. 자, 이분들은 주로 이동 수단이 뭔가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일부 뭐 매체 보도된 것도 본 의원이 봤어요. 네. 민원 해결사 네.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MOU도 체결하시고 뭐 감사장 이런 것도 뭐 드리고 그랬나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16개 읍면에 23년도 맞춤형 민원보치 서비스 신고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고흥읍에는 집배원 신고 처리 현황은 없고 읍면장님께서 또 산업 팀에서 나가서 출장 가서 발견하는 게 14건이에요. 복내면도 마찬가지고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동일면도 마찬가지고 점암면도 마찬가지고 동강면 대소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신고 처리 현황에 비해서 생활 불편 민원 맞춤형 서비스 사업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방침이 집배원의 원인을 제공해서 네. 사업 추진을 막 했었는데 네. 작년에는 사업 추진을 좀 빨리 해보자 읍면에다 연초 예산 한 번에 이렇게 배입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집배원 신고서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법의해서 좀 속도가 늦었는데 네. 작년에는 그렇게 쳐다보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아마 읍면장님들이 주장했을 때도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네. 금년에는 다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분해 주고 이 읍면장들이 가서 현장에 봐도 이게 생활 민원이다 보니까 네. 금년에는 집배원 플러스 마을 이장님들께서 이렇게 신고하셔도 네. 하는 방식으로 좀 확대를 해서 운영을 좀 변화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사실 읍면에서 좀 현장 조사 나가서 지금 사업들이 충분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는데 생활 불편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이걸 갈아타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네. 그러다 보니 뭐 맨홀 정비 이런 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감을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본연의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그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좀 실과에서도 좀 현장의 동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차원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저희 사업은 300만 원이 최고 한도 금액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작년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건을 했는데 230만 원이 네. 평균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말씀하신 지역개발 성격도 있지만 네. 거기에 좀 단파로 해야 되고 어떤 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기준의 근거에 맞춰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본연의 네네. 사업의 목적에 또 빛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거 홍보는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또 색상도 예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카드뉴스를 적극 좀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